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아시죠? 네, 민소. 네, 민소. 네. 민소입니다. 대신. 오늘 날씨는 조금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덥죠. 그쵸? 주말에 벚꽃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성묘를 좀 한신날이라서 갔다 오면서 네. 갔다 왔다 하는 길에 벚꽃이 양쪽에 오. 저절로 구경했죠. 참 저도 좋은 오늘 날씨다. 벚꽃 룩 입고 왔어요. 그렇군요. 화사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항상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우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시장이 오늘 생각대로 그만큼 뭐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막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올랐잖아요. 네. 반등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음. 예, 그 반도 삼성전자도 아까 오전장에 1% 오르다가 네. 지금은 좀 힘이 더 없어진 것 같고 아까 오전은 2차 전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이 실현 내지는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4월 8일 오후 1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침에는 한 85,000원 좀 넘어가더니 그렇죠. 지금은 다시 84,500원 하면서 그냥 보합. 네. 강보합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네. 카시카리 맞아요. 등등등 굉장히 원래도 매파적인 분들이 더 매파적이게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카시카리 그 부분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얘기했고 네. 금요일에 나온 고용 그 비농업 취업자 수가 무려 30만 명이라고 올라간 예상치 24만 보다 더 많아. 네네. 그리고 전 분야 나왔죠. 그리고 장이 오히려 목요일날 그러고 금요일날 올랐어요. 네, 미국 맞아요. 장이. 근데 그거는 시간당 그 임금 상승률이 높진 않았다. 이것 때문이고 왜 그런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민소 그 앵커님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네. 사람들 고용은 늘어난다. 예상보다 더. 네네. 근데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이민자들이 좀 값싼 임금이 많이 필요한 건설 현장이랄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에 많이 고용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나는데 그게 이번에 고용 데이터에 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날은 오히려 상승으로 미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장이 나쁘지 않나 싶었는데 네. 그 패드는 그렇다 치고 중동 리스크는 또 여전히 세죠. 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우려감이. 또 한번 일어나나? 네, 아니요. 안 일어나면 좋겠다. 물론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음. 뭐 이란이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칼을 뽑았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한번 어떻게 휘두르려는 건지 그거 휘두르고 나면 리스크가 피크아웃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유가에 대한 영향을 주고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네.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낮추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런 거가 연결이 돼서 이 두 가지 패드하고 중동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금요일까지 안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영향을 주는 것 네. 같고요. 근데 그 네. 중동 리스크 확대되면서 유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만큼 또 많은 기름을 보유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걸 조절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게 제가 그렇게 금방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지 원래 리저브가 많으면 괜찮은데 네. 리저브 재고가 많지 않으면 바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86, 7부까지는 뭐 버틸만 하고 별 큰 이슈는 아닌데 중국이 또 약간 그 부양 정책 효과인지 모르지만 좀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맞아요. 공급 말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유가를 자극할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90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뭐 더 이상 하면 뭐 억누른 저축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런 불안 심리가 매크로적인 측면 패드 금리나 늦어지는 거랑 결합되다 봐서 사실은 금요일에 미국장이 빠질 수 있는데 목요일에 많이 빠져서 금요일에 반등한 것 같고 네네. 미국장이 전체 반등했지만은 우리하고 많이 관계된 반도체 지수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걔네는 목요일날 왕창 빠진 거 3.7% 대비 반등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30%밖에 반등을 안 해서 여지없이 네. 삼성전자만 전날 실적이 좋아서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전부 하이닉스 포함해서 빠지는 거죠. 지금 다시 또 삼성전자도 네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일단 실적적으로 보면은 좋게 나왔어요. 너무 좋게 나왔죠. 너무 좋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실적의 1분기 6조 6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애널리스트들이 막 리포트 쏟았는데 평균은 보통 한 8조에서 8조 좀 위에 구조도 2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구조는 반도체 가격이 엄청 좋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신나게 간 거예요. 네네. 목표 주가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에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2만 원 보고 그러면 곱하기 대합으로 0.8이라 했잖아요. 10만 넘으니까 11만 원 곱하기 0.8 하면 8만 8천 원, 9만 6천 원이니까 네. 그 정도 갖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라는 쪽에 반반. 좀 베팅이 많이 간 게 아닐까요? 지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
예측들이나 기대가 뭐 70%부터 60%까지 하다가 요날 발표되고 나서 네. 일시적으로 50% 이하까지 내려갔다는데 거의 반반이거든요. 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CPI 나온다 했잖아요. 네. CPI가 이번 주 수요일 그렇죠. 9시 30분에 밤에. 나오죠? 우리 선거하고 선거 결과를 대충 보려고 할 때쯤 나오는데 네. 선거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CPI도 중요하죠. 아니 우리나라 시장인데 왜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지. 그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선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때 다 반영된 거 아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발표된 거 반영된 거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수요일에 총선 이벤트가 네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반영이 것 된 것 같다. 같죠. 왜냐하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은행주라든지 네. 자동차주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총선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확 이렇게 완벽하게 많이 한쪽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아주 크게 낙담하겠죠. 네네. 뭐 그렇게 아주 원사이드하게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제가 그거를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못 가고 다른 2차 전지 좀 성공하다 보니까 이미 조정받은 선조정받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그 현재 그 정부가 좀 핀치에 몰리거나 그런 결과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네. 남은 임기 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세제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대기업이랄까 금융기업에 뭐 당근을 주든 아니면 채찍을 하든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겠냐 오히려 몰리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견 얘기도 나오는 것이 오늘 아침 분위기에 그쪽으로 좀 매기가 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 PB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PPI, 네네. 11일 목요일 미국 3월 PPI 예상치. 네, 이게 목요일에 PPI가 나오는데 CPI가 높지 않더라도 조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 CPI는 두 가지가 있죠. 유가가 그쵸. 있고 주택 쉘터인데 네. 그게 비중이 많아요. 30%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PPI가 좀 내려가면 좀 어떨까나 하는데 목요일날 PPI가 내려가더라도 만만치 않은 게 네. 목요일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저녁이죠. 22 유럽 쪽에 통화 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금요일도 우리나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네, 금통이 있습니다. 있죠. 금통이 있는데 그 전날에 22가 발표 먼저 해요. 금리는 동결할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 인플레가 많이 내려갔어요. 2.몇% 중후반에서 2점 초반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다음번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힌트를 아니면 좀 어떻게 느낌을 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스페인이 금리를 내리면서 그렇죠. ECB도 금리 좀 빨리 내리지 않을까 기대감은 많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만약 하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다 보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네. 어떻게 돼요? 달러가 더 강세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한테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네. 별로 좋지 않죠. 그러게요. 그거까지 봐야지 좀 클리어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금요일 아침에 대봐야지 네네. 대한민국장은 그러니까 오늘 월, 화, 수요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잖아요. 네. 3일 남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찌지 않는 거죠. 아, 그때까지 좀 그럼 관망세가 짙을 그럴 수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아마 뭐 밸류아 프로그램에 워낙 없는 분들 조정받아서 네. 그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사지 않았을까. 기관 투자가 이렇게 네. 추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내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네.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렇죠. 크게 올라갔었어요. 네네네. 유리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네. 유리는 안경, 유리 말고는. 그렇죠. 근데 유리 기판인데 유리가 반도체에서는 보다는 네.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활용을 했던 거예요. TFT LCD를 할 때 그 LCD 위에 네. 반도체 그 TFT가 뭐냐면 틴 필름 트랜지스터거든요. 네. 글라스 위에 올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유리라는 개념을 미리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유리로 하면 기판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거든요. 유리 기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반도체도 엄청 좋은 효과가 한 8이에요. 어렵거나 뭐 단점이 한 개나 두 개예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은 원래부터 한 10여 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있었던 기술들 있잖아요. 예, 이 기술을 근데 상용화는 안 시켰죠. 그렇죠. 못 시켰죠. 아까 두 번째 있잖아요. 두 개. 안 네. 좋은 거. 이 두 개가 힘들거든요. 아. 한마디로는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서. 예, 코스트가 비싸서. 왜 네. 코스트가 비싸냐? 생산하는 과정에 양산할 때 수율이 안 나온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브스트레이트.
서브는 밑에 뭐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이거는 보통 플라스틱이랬거든요. 네. 우리가 PCB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게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그렇죠. 근데 이제 HBM이 되면서 네. HBM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메인 기판이 있어요. 네. 메인 기판 이건 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GPU가 있고요. 네. 이 NVIDIA 만드는 거. 네. 여기 D램, HBM에 이렇게 8층, 12층, 쌓아 올리죠? 쌓아 올려서 네. 이 HBM하고 GPU하고 연결시키 통로를 만든 게 인터포즈고 네. 그다음에 메인 PCB가 있거든요. 아, 받쳐주는 게 메인 PCB. 네. 그 위에 있는 인터포저가 비싸요. 네. 이게 잘 못 만들어요. 인터포저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인터포저 없애버리고 그냥 받쳐주는 걸 더 아, 강하게 만들.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하고 아. MLCC라든지 수동 소자 같은 거를 네. 보드 안에다가 네. 그러니까 아까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집어넣어서 어. 그러면 두께가 넓어지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제대로 되면 네. 그걸 해보자 아.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 거고요. 음. 그거 시즌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도 갖고 기술이 있었어라고 튀어나오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우리나라 SKC의 자회사의 앱솔루스 그 회사가 있고 삼성전기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렇게 같이 하는 삼성그룹 하나하고 SKC 자회사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가 네. 있고요. 삼성전기랑 앱솔릭스. 그렇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게 PC 만드는 회사들이 필요하고 PC 만들 때 CPU가 중요하잖아요. 네. CPU 서브스트레이트 만들죠. 그럼 누가 만들어요? AMD하고 인텔 같은 데가 네. 그 기술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그런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은 그거 만들려면은 만들 때 장비도 필요할 수 있고 네. 테스트 장비도 필요하고 그 만드는 과정에 장비도 그쵸, 그쵸, 필요하고 그쵸. 그런 거에 나왔을 때 뭐 이오테크도 나오고 주성 엔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원재료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YC캠인가 뭐 이런 회사도 네. 있고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어. HB 테크놀로지도 네. 있고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관련되는 장비나 테스트나 이런 재료나 이런 회사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터포저를 만드는 네네. 업체들은 네네. 유리기판이 잘 들어오면은 되면 안 좋은 오히려 거죠. 안 좋네요.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는 HBM하고 GPU하고 이렇게 엮여서 인터포즈하고 메인보드가 하는데 요 PCB 서브스트레이트 만드는 과정이 네. 너무 비싸져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글라스를 가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차피 거죠.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장점이 뭔데? 장점은 아까 딱딱하죠. 네. PC보다. 네. PC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해야지 회로를 그릴 때 세밀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이게- 찌직 나가지 않고 그렇지. 일자로 쫙 맞아, 잘 맞아. 나갈 확률이 높아. 아, 똑똑해요. IQ 130 맞죠? 130. 회로를 세밀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유리니까 열이라든지 네. 휘어지지 않는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서브스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네. 눈에 보일 대로 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미세하게. 미세하게. 예. 그 휘어지면 워피지라나 아니 뭐가 뭐는데 휘어지고 열 이런 거에 강해요. 예,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포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얇아져요. 아. 얇아지고 강해지고 세밀하게 그릴 수 있고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러니까 누설되지 않고 네. 이런 게 갖춰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네. 단점 뭐라 그랬죠?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으면 충격이 약해. 유리니까 아무래도 유리니까. 그러니까 단단해서 그리기도 쉽고 휘어지지도 않고 열에도 강한데 외부 충격이 많이 했을 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외부 충격이 약해서 깨질 네. 수도 있고 압력에 취약한 거죠. 네. 그 이 단점이 워낙 높아서 커서 장점을 완전히 상쇄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도 이게 별 얘기가 안 된 건데 네. 작년부터 얘기가 된 거는 HBM에서 그 역할 그게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원가 높아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바꾸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이래서 들어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럼 최근에 AI가 급부상하면서 많이 네네.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AI가 되면 아까 HBM, GPU 이렇게 서버가 다 해야 되는데 그쵸. 전력이 많이 소모되죠. 아. 전기 필요하죠. 요즘 날리는 그럼 거. 전력을 조금 줄일 수도 아, 있어요. 이것도-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전기가 아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쓸데없이 전류가 나가는 게 없기 그쵸.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좀 적어요. 아. 당연히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같은 전력에서 그다음에 데이터가 처리 속도도 빠른 거죠. 네. 이론상으로는 이게 이론이니까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라스 기판 나온 제품을 완제품 본 적은 없으니까 네. 전력 소모가 일반적인 기판보다도 반. 데이터 처리 능력이 8배라고 하니까 네.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그대로 된다 하면은 AI 시대에 딱 적합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오.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인텔, 네.
AMD, 네. 엔비디아, 네. 흔히 얘기하는 퍼포먼스를 높게 하는 PC 만드는 업체들 관련된 회사들은 이걸 필요로 하겠죠.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예전에는 그 유리기판을 뚫어야 돼서 뚫을 네네. 때 많이 깨지고 부셔졌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요. 잘 안 부셔지는 맞아요. 거예요? 구멍 뚫는 게 유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뚫는 기술, 드릴 기술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뚫는 기술 업체가 뭐예요? 뭐 개발하고 있거나 그런 기술이 비스무리하게 있다는 것이 뭐 주성 엔지니어도 이해가 되고 있고 그 레이저 커팅 그런 쪽의 개념으로서 시각 그쪽에서 또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일부 얘기가 되고 있고 얘네들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지 갖고는 있을 텐데 네. 어떤 제품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마도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응용되지 않을까. 기술을 갖고 있으면 네. 그런 기대가 그런 업체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장비건 반도체 장비건 이 뚫는 거에 있어서 관련되는 거, 네. 깎는 거 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던 기본 회사들은 액세스할 수 있는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주성하고 이런 회사가 됐던 거고요. 유리 자체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SKC의 자회사 앱솔루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인데 이 회사들은 그거 말고 원래 비즈니스가 딴 게 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거가 주가에 반영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았죠.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테마다. 뭐 그렇죠. 반면에는 무조건 써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뚜루 글라스 비어근 같은 뭐 레이저 둘리 이거는 장비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로드맵이 말이에요. 네. 인텔이 시장을 많이 했대요. 인텔이. 근데 음. 인텔이 뭐 샘플 제품 나왔다 하는데 얘네들 로드맵은 양산하는 스케줄이 2030년 이전이로만 나와 있어요. 네. 2030년 이전이 2026년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2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2030년 이전은 뭐예요? 늦어도 30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30년까지 제대로 안 안 될 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니까 10년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의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PC 만드는 회사고 네. 아까 그 디스플레이에서 기술이 나온다 했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 그래서 둘이 합작하기로 했잖아요. 합작 같이 뭘 하기로 네. 한 거잖아요. 그 제품 나오는 시기가 25년도 내년 말에 샘플이 나와서 효도 양산 비슷하게 해보려는 게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뭐 양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필요성은 분명히 부각된 거죠. 아까 AI 반도체에서 이런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뭐 열심히 연구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그걸 얼마만큼의 그 금액으로 아니면 퍼센트로 우리 어떤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된다 이런 추론을 하기에는 거꾸로 물론 그렇죠. 추론하기 전에 꿈을 갖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꿈을 갖고 가는 것이 꿈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방향은 있어 보이고 저도 네. 잘 솔직히 자신 모르겠는데 방향은 있어 보여요. 네. 다른 테마보다는 방향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종목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추격하거나 시리어스하게 비중에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넘버가 찍히는 건 아니니까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처럼 꿈의 기판이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로 따지면 전고체. 생각할 수 전고체에 있을까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전고체보다는 정보가 조금 덜하죠. 전고체보다는 정보가 좀 덜하죠. 네네네. 비슷비슷합니다. 대충. 예. 그것만 갖고 그 주식을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기도 그렇고 네네. 앱솔릭스도 그렇고 피롭틱스도 굉장히 크게 맞아요. 올랐고 예. 뭐 이거- 이오테크닉스 주성 네. 엔지니어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혼날 수 있는 질문을 네네네. 타피. 타피. 타피라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게 네. 이오 테크니스가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엄청 많이 갔어.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엄청 갔잖아요. 예. 거의 상한가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도 기술이 있어요. 유리기판 뚫을 때 TGV용 뚫 글라스 브이클용 장비인 UV 드릴러. 네. 이게 PCB 드릴러 있거든요. 얘는 매출이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다른 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보너스가 될 소진이 있는데 이 주가가 이걸로 드라이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인다는 게 이오 테크닉스에 대한 얘기고요. 네. TGV 장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 중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 정도고 제가 그 정도 얘기했다는 거죠. 주가에 그걸 많이 반영시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탑픽이 아니겠죠. 필옵틱스가 이슈인데 네. 필옵틱스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네.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대기업. 거기 계신 분들이 네.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투자도 하고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 맞아요. 필옵틱스가. 네. OLED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레이저 가공 기술 노하우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TGV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음. 얘네는 개발했다고 해요. 개발을 했대요? 네, 개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다양한 거를 주성이나 이오테크닉스보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술은. 네. 근데 이슈는 이게 얼마만큼 빨리 시장이 돼서 얘네 시가총액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네.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필옵틱스 지금 보니까 한 3월 27일부터 계속 크게 네, 올라가고 그렇죠. 수급도 보면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반영이 좀 많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넘버가 확실히 가시화가 되면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의 아까 말한 시장이 아까 27년, 28년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기존 본원 말고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냐. 왜 그렇게 좋으면은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서 이거를 안 쓸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예요. 유리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유리판 만들고 나서 검사 장비인데 얘네들도 어떤 그 업체하고 이 관련돼 갖고 나름대로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베리파이는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진짜 제가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 나쁘다는 게 잘 모르겠고요. 네. 유리 기판의 핵심 소재를 YCKM이 개발했다고 기사에 나왔죠. 네. 4월 3일 날. 기사에 나온 거니까 기사가 틀리지 않으면 맞는데 이거 역시 본업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 지금 수혜 가능성 있는 건 다 맞는데 네.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했거나 아니면 더 얼마 반영할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 속도가 가려면 우리가 아까 와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내적으로는 삼성전기하고 앱솔룩스라는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앱솔릭스? 앱솔릭스. 그걸 네. 이제 SKC 자회사니까 앱솔릭스라든지 삼성전기발 그 뉴스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은 구체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은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어떤 조지아주에서 공장을 양산한다는데 양산화되는 속도라든지 이걸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슈니까 그거 가지고 가기는 애매하지 하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팔리거나 네. 아니면 또 뭐죠? AI 온 디바이스 AI 되면 MLCC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흐름 가지고도 주가가 더 갈 여지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필요옵틱스나 다른 우리 쉬는 그런 종목만큼 삼성전기나 SKC가 SKC 네. 자회사 때문에 뭐 5% 10% 이렇게 팍팍 올라가지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 베이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한다면 삼성전기나 앱솔릭스가 현재 레벨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들 중에서 그래도 볼만한 종목은 삼성전기 또 앱솔릭스가 있는데 앱솔릭스가 뭐 회사니까 SKC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크게 실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 비중의 문제이고 네. 타이밍의 문제인데 한 말씀드리고 리포트가 인덱스 리포트가 금요일에 나왔고요. 네. 모 증권사 주말 넘어가면서도 한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주말 인덱스 나온 거 제가 하나만 다 보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새로 나온 거 오늘 나온 거까지 나올 정도면 네. 타이밍적으로 잠깐 쉬어가네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리포트가 그렇게 나도 안다는 얘기거든 애널리스트가.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보세요. 근데 거기 어디도 그 포캐스트는 없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유리기판이 알았어요. 네네. 우리가 뭐 너도 나도 아는 좀 순간에는 아니까?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런 정도는 격언상 참조하시고 그렇다고 오늘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참조하셔가지고 타이밍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비중과 타이밍의 차이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리포트 나오는 그 타이밍 보시고 리포트에는 어떤 이야기 써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렬하게 브리핑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받아.